본의 아니게 진주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홈쇼핑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좀 어폐가 있고요. 전문가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55인데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기쯤 되면 홈쇼핑 업계에서 아주 원로입니다. 요즘 30대 초반, 40대 초반 애들이 날고 기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제 시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직원들 혼내는 회의는 자주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오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품목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관심 있는 품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6차 산업이라는 개념도 저는 이제 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상품을 제조하는 목적은 판매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사꾼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장사입니다. 장사는 안 남으면 안 해요.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스킬이 필요하죠. 제품은 정직해야 많이 팔 수 있고 롱런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짓지 않고 포괄적으로 방송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로 궁금한 것들 질문 받고요. 이제 뭐 더 디테일하게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품목을 준비하는데 어떠냐 이런 것도 갖고 바로 적응해서 하겠습니다. 홈쇼핑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한국의 홈쇼핑 시장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방송을 3개 했고요. 또 지난주에도 중국에 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제가 방송을 하고요. 제 제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홈쇼핑 회사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역사도 있지만 한국 홈쇼핑은 버라이어티 쇼에다가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미국 QVC가 시간당 10억을 팔아도 호스트 1명이나 2명 나와서 요만한 스튜디오에서 계속 합니다. 우리처럼 막 쇼식으로 하고 막 요리 막 우리는 쉽게 말해 감자를 팔아도 감자 요리가 100개 나오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냥 감자만 팔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근데 일본 QVC도 마찬가지, 독일 QVC, 미국 QVC 요만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내내 말로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 많이 안 들어요. 미국 QVC는 입점하는데 한 2천만 원이면 들어갑니다. 한국은 제품 하나 하는데 한 5억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미지를 입으면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막 실제로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데 그만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게 하나 차려도 1억 억수로 해서 대출받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 품목인데 그러니까 저는 홈쇼핑이 아주 큰 시장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한 방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저는 방송을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핫토패드 입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도박은 아니고요. 확률 게임과 준비를 많이 하면 그 확률이 높아지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6개월 동안 기획하고 구성합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한 회사고 벤더기 때문에 3가지 정도 방법으로 제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면 제가 그 제품을 매입해서 그러니까 저하고 매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방송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제품을 적정한 가격을 협상해서 매입해서 내 제품화해서 방송이라는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제품을 방송 판매하는데 판매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판매 대행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 들어가면 그런 회사랑 잘 접촉해서 그런 회사가 일정 부분의 마진을 전해들이 먹고 코드를 이리 잡아주니까 주체를 이렇게 해줍니다. 통장에 돈이 이렇게 코드를 하는 것은 통장에 돈이 이리 들어가게 하는 거. 돈이 안 빠집니다. 판매 주체를 이리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요. 저희는 제가 주로 하는 게 공산품 쪽하고 생활주방 쪽인데요. 세계적인 쇼를 다 다니고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 다닙니다. 가서 제품을 찾기도 하고 그 제품을 갖고 기획을 해서 재제품화합니다. 이제 보셨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상반기에 올리브 팬이라고 샌드위치 만드는 팬이 있습니다. 양면 팬. 예, 저기 식빵 넣고 그 가운데 뭐뭐 넣고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 제가 그거 제 겁니다. 제 거. 제가 특허 받은 건데요. 그거 4개월 동안 해서 한 80억 정도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오픈하자면 10억 이상 순이익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법인세 제법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런 매력 있는 시장이 없잖아요. 제가 뭐 한돈 10억 들여갖고 가게 오픈하면 맨날 가게 나가 살아야 되고 마누라가 나와서 가게 봐야 돈이 좀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걸 계속 할 거고 우리 아들도 방송을 가르칩니다. 근데 준비가 잘 되면 성공해요. 좋은 제품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송하는 제품은 다 좋은 거예요. 왜? MD들하고 미팅해서 제품 컨택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마트 본사 성수동 가도요. 수도 없는 이 상담실에 줄 서서 기다립니다. 시간 30분도 아니로. 뭐 쌀도 갖고 오고 뭐만 다 갖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90%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까다로운 10%를 통과해서 MD를 하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제품에 아주 그 성공안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과된 제품이니까 우린 당연히 판매될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방송에 런칭하면 10개 중에 2개만 되고요. 8개 나가 떨어져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 6년 전에 우리 공산품은요. 주방가전 쪽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암비엔테라는 2월달에 쇼하고 하우스쇼라고 미국 시카고에서 하는 쇼가 있어요. 3월달에. 이게 세계 제일 큰 쇼입니다. 세계 빅브랜드 다 나와요. 저희는 이제 그런 데를 가잖아요. 동향도 보고 제품도 컨택하러. 그래 가서 마스트라드라는 프랑스 유명한 실리콘 회사가 있습니다. 실리콘 조리도구.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판때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체카를 하나 줍니다. 그게 세트예요. 그러면 감자 고구마 같은 거를 고 슬라이스로 치면 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판때기에 올려갖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3분 돌리면 감자칩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흥미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계약을 하고 한국 와서 MD들을 쭉 만나 돌리니까 다 오케이. 너 다 하자는 거예요, 방송을. 그 물건 없어갖고 세 군데를 잡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인서트 찍고 다 해서 이제 좀 그때는 무리해서 한 8억 정도 물건을 갖다 창고 쌌어요. 컨테이너 6개 40피트가 딱 싸놓고 이제 이거 팔면 원래는 이걸로 끝내겠다. 근데 방송 딱 들은 첫 달부터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방송하자고 했던 MD가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어째 찾아가서 한 번만 더 틀어달라고. 안 틀어줍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얘들이 이렇게 돈 버는 거잖아요. 시간당 효율로 가는데 저들도 돈이 안 되는 게임을 하겠어요? 그럼 아까 설명했듯이 얘들 그럼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그럼 정률로 하지 말고 정액하세요 그래요. 시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정액과 정률이 그런 거예요. 원래 방송 이 통신법에 의해서는 정률로 해야 돼요. 마진 몇 프로 주기라고 마켓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건데 정액으로 한다는 건 방송은 홈쇼핑은 손을 하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목표가 5억이다. 그럼 저희 40% 마시는 모임이다. 2억이 남아야잖아요. 2억을 내가 돈으로 내고 사는 거예요. 2억 내라는 거예요. 2억 내고 네가 마음대로 팔아라. 그러니까 정액 가자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홈쇼핑 하려고 그렇게 많은 8만 개 물건 갖다 놓은 거는 다른 루트로 팔 데가 없어요. 우리 식구 다 나가서 장날 피워놓고 팔아도 하루에 몇 개 팔겠어요? 이마트 너분들, 이마트 소비자가 몇 개 조사가겠어요? 그럼 썩는 거예요, 제품이. 다행히 저 같은 제품은 유효기한이 없으니까 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유효기한 있는 제품, 식품, 건식,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 저랑 같이 방송하는 친구가 닥터 브루노스라고 미국 제품 꽤 유명한 거 이렇게 짜서 쓰는 물비누 굉장히 많이 팔았던 제품이에요. 그걸 CJ에 런칭해갖고 잘 나갔어요. 몇 번 잘 나가니까 CJ 측에서 이거 계속 밀 테니까 왕창 해라. 그래서 15억어치를 물건을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는데 방송이 끊어졌어요. 안 나가니까. 방송은 안 나오면 안 틀어주는 거거든요. 왜? 편성 자체가 안 돼요. 편성이 방송에서 1등입니다. 편성 책임자가 최고 권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꼽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20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데이터가 정확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 접근은 신중해야 되고요. 작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기회가 있는 게 한국은 말 그대로 홈쇼핑의 천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습니다. 첫째, 채널이 너무 좋잖아요. 공중파 방송에 들어가서 광고 시간에 채널 돌리면 바로 홈쇼핑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런 거 없어요. 일본, 미국 이런 데는 찾아가야 돼요. 다른 채널에 뭐 몇백 번 뒤에 이렇게. 일부러 가서 우리가 찾으러 가서 사는 거고, 우리나라 홈쇼핑은 텔레비만 틀면 2468장에 다 홈쇼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시간을 잼이라 그러거든요. 드라마 딱 끝나고 채널 탁 돌아올 때가 우리는 방송이 쫙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콜이 이렇게 쭉 가다가 딱 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옆에 재밌는 드라마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채널이 넘어오는 시간이에요. 방송은 10초, 5초 게임입니다. 딱 틀었다가 5초 안에 머리로 나한테 감정이 딱 와야 계속 보기 시작해요. 아니면 재밌으면 바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하고 완전히 뭐 그냥 쇼를 버라이티 쇼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 그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국산 농산품 이런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생겼어요. 아까 말했듯이 농수산이나 공영은 그런 거를 많이 열어줍니다. 의무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산품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방송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7대 홈쇼핑은 어떻게 방식이면 라이브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적어도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나 1시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 이후에는 틀었던 걸 재방송 틉니다. 그렇게 하고 티커머스 데이터 방송은 지금 이게 괜찮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하는 이마트에서 하는 신세계, KT에서 하고 있는 KT 이건 뭔가 하면 LG에서도 다 하잖아요. SK 그거는 뭔가 하면 얘들이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지역 방송 하면 케이블 방송 가입하잖아요, 다. 그러면 KT 하면 KT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에다 엎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다 돼요, 이제는. 쉽게 말해서 이제 GS, 현대, CJ, 롯데 애들도 다 티커머스 채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건 쉽게 말해서 30분 이후로 쭉 가는 거 있죠. 3번부터 14번, 15번까지는 6개가 들어가 있고 한 20분까지는 공룡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게 채널이 좋은 거거든요. 100번, 200번 넘어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다 녹화예요. 우리가 이제 찍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좋아요. 없지 않은 옆으로 여러분들 그런 데 판매하잖아요. 그런 데 좋아요. 특히 신세계 같은 데 쌀도 팔아주잖아요. 그 농어 협약 맺어가지고 쌀도 팔아줘요. 다른 라이브는 쌀 안 팔아주고 쌀 안 나가니까. 쌀은 걔들은 영리를 전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신세계나 KT 같은 데는 쌀도 팔아주고 뭐 그런 것들 협약해서 팔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좋은 게 뭔가 하면 처음에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녹화만 떠놓으면 돼요. 그럼 녹화 테리프를 잘 나오면 하루에 2번 더 틀어줘요. 집어넣으면 되니까 편성은. 그렇게 라이브는 준비를 많이 하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녹화는 탭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번 녹화 뜨면 3개월 쓰게 돼 있거든요. 3개월 지나면 새로 녹화를 떠요. 여하튼 그런 진입도 의외로 괜찮아요. 한 시간에 한 3천만 원 팔거든요. 그 일주일에 2번 벌어도 6천만 원인데요. 적지 않잖아요. 마진 구조도 괜찮고. 그러니까 라이브를 크게 보면 농수산물이나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크게 해서 돈 번 케이스는 많잖아요. 최근에 망했지만 백수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돈을 때로 벌었죠.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김영애 씨 같은 경우 황토팩 같은 거 그거 떼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한 태클이 들어온 바람에 이게 막혔지만 그런 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농수산 뭐 가공식품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산양산산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저기서요. 인포머셜에서만 해요. 저도 인포머셜 하거든요. 근데 인포머셜 제품은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채널에 법적으로 50분 송출하고 10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그 10분을 사는 거예요. 데이터 인포머션 하는 업자들이 그 채널을 삽니다. 좀 좋은 채널은 영화 틀어주거나 스포츠 채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억을 주고 전역을 사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나눠먹기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100원짜리 제품의 원가 한 20%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방송 틀어주는 업체에다 50%에서 55%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택배비도 제가 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2,000원 이상 하면 안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데 제품 허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면 다 반품하려고 하면 전화도 안 되고. 예. 살 때는 샀는데 반품할 때 되면 전화도 안 되고 뭐 문제 많이 생겨. 근데도 지금도 돌아가요. 그게 100몇 개가 되니까 채널이. 여하튼 한국은 채널만 틀면 홈쇼핑이에요. 그래서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효율은 사실은 제품이 좋으면 조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보통 38% 정도 40% 하거든요. 근데 제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방송하는 제가 일본 칼 하나 방송하고 있어요. 일본 애를 불러와가지고 걔가 일본 막 떠들면서 방송해서 칼이 좀 팔려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했던 공룡 홈쇼핑에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펜을 팔았는데 한 125%, 130% 정도 했어요. 이제 그래 되면 제가 이제 딜을 반대로 하죠. 마진 좀 더 줘. 이제 제가 갑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닥은 인간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갑이고 제품이 인격이에요. 매출이 인격입니다. 제품 좋으면 다 오라 그래요. 근데 제품 안 좋으면 아무리 친하고 내하고 옛날에 방송 많이 했대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지가 한 개 팔아주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자기 실적도 있고 또 회사 매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쇼핑 진출은 제품만 잘 갈고 닦고 잘 만들어서 누가 봐도 살만한 제품. 이 정도 가격에 이건 공짜야. 이 정도 제품 만들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진입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공장 하시는 분들이 홈쇼핑 벤더들한테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벤더가 많은 건 아니고요. 벤더라고 해서 자본이 많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입만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단지 홈쇼핑의 유통 구조를 안다고 해서. 이쪽은 생산자는 홈쇼핑 구조를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답답한 거예요. 알면 별 것도 아닌데. 한 번만 가보면 그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전혀 모를 때는 모르니까 까막눈이 돼요. 그러니까 방송을 좀 아는 사람이 와갖고 말을 하면 쏘가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벤더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될 것 같다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걸려요. 다 될 것 같은데도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직하게 오픈하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통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입할 거고 런칭할 겁니다. 사실은 어렵게 품평회를 통과해서 준비됐는데도 방송 시간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제품이 많이 되거나 시간이 안 나면요, 석 달, 넉 달 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산해갖고 저한테 의뢰했다 그러면 저는 사기꾼이라 그럴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얘들하고 이번 달에 런칭하기로 약속이 돼서 진행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미뤄요. 방송에서 시간 안 줘요, 시간을.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해봤자 속으로 이 새끼 앞말 뒷말 다르네.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가끔 보면 공장이 어렵잖아요. 생산이 어려워요. 사실 해갖고 돈 벌기가 쉽지 않고 팔로가 별로 없는데 방송은 1시간에 5억을 판다, 15억을 판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꼽혀갖고, 그리고 뭐 10명 중에 1명도 성공 못하지만 그 성공 케이스만 보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쭉 설명하고 썰로 푸는 거야 뭘 못하겠습니까? 장사로 몇십 년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장하는 부분들은 의외로 그런데 물정이 약하니까 뭔가 될 것 같아서 해보자고 자기 돈으로 생산을 해서 물건 쌓아놓습니다.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조절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패단이 있어갖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정을 다 아셔야 되고요. 이 짝이 있으면 이 짝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판이 크면 큰 만큼 리스크도 커요. 우리가 100원짜리 상품 갖고 있던 손해봐야 100원이잖아요. 근데 100만짜리 물건 사면 손해봐야 100만 원이에요. 그걸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농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가공식품 같으면 제 생각에는 브랜드를 좀 만드셔야 돼요. 결론은 브랜드 인지도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 브랜드를 믿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나 내 가족은 내가 만드는 과정을 다 봤으니까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 풍기인데 풍기 인삼 한 애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정관장보다 더 잘 짜거든요. 정관장에는 사실 다른 것도 막 넣잖아요. 버섯도 넣고. 근데 얘들은 100% 홍삼 갖고 짜요. 근데 정관장이 팔리지 다른 건 안 팔려요. 저도 선물할 때는 정관장 해요. 왜? 정관장 갖다 줘야 이 사람이 선물인 줄 알지. 풍기인삼 갖다 주면 안 먹어요. 풍기인삼, 금산인삼 갖다 주잖아요. 안 먹어. 이게 여기 뭘 들었는 줄 알아요. 내가 본 게 아닌데. 저는 내 동생이 짜니까 저는 먹어요. 근데 이거 선물을 못 해요. 아주 친한 식구 말고는. 그만큼 그게 브랜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장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연합을 하시든 뭐 이렇게 하시든 해서 사실 그런 법인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좀 브랜드를.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것도 그래서 팔잖아요. 사내들 같은 거. 아이러브 이런 것들은 사과 브랜드를 하니까 사과 많이 팔잖아요. 사과 1시간에 10,000개, 15,000개씩 팔아요. 6만 원짜리. 그러니까 한 10억씩 팔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마진도 좀 더 줘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털어내고 브랜드가 되니까 계속 팔아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조합해서 같이 만들어서 그걸로만 팔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익도 많고 중간상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입점하는 방법은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좋아요. 입점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본 같은 해도 전속 벤더가 있어서 지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한국은 누구나 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점 제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담당 MD하고 통화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MD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하죠. 이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메일 보내서 좀 봐. 그럼 지가 보고 바로 연락 오니까 우리는 그냥 단계를 걸치고 바로 가요. 또는 MD랑 얘기해서 기획을 해요. 여러분도 좀 되시면 반대로 MD가 기획을 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도로 역으로 제안을 줘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생산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사람이 그림 그려서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만들어 좀 팔아주겠다는 건데. 근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그런데 몇 개 회사는 아직도 그 소비자 품평단을 두고 품평회를 해요. 저희도 가끔 합니다. 가서 제품 시연하고 설명하고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그 점수 매겨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나와야 통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GS나 롯데나 이런 데는 그냥 MD가 자체적으로 그 팀별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좋아요. MD랑만 친하면. 그러니까 MD랑 사실은 방송 저희 같은 밴드하고 MD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리도 생겨요. 왜? 굉장히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어디 기계에 탁 넣어서 몇 점짜리 잘 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보는 눈이 다른데 MD가 좋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초이스하는 권리자니까. 그러니까 뭐 가끔 신문에 나지만 밥도 사주고 뭐 그래요. 좀 안 좋은 애들은 돈도 빌려달라 그래요. 그게 그냥 달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빌려달라는 거예요. 뭐 별놈 다 있어요. 여러분 휴가 간다고 전화 와요. 선생님 휴가 한번 가볼래요? 이래요. 그러면 그 비행기표 끊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돌리고, 롯데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이번에 터진 게. 그럴 수밖에, 돈이 되는데, 돈이 되는 데는 그런 게 끊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돈을 벌자 하는데, 전문 용어로 말하면 아삼육이 딱 맞는 거잖아요. 네가 밀어주고, 내가 밀어주고, 우리 서로 좋고. 뭐 소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 버는데. 그런 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얘기입니다. 투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이런 실무적인 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아주 짧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어렵지 않아요. 이런 과정은 다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홈쇼핑은 한국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이만한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한 달에 2번만 방송해도 돼요. 제대로 제품 만드시면. 그러면 몇십억 매출은 금방 해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홈쇼핑을 통해서 대박난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여기 김해 사람 그 해피콜파는 이현삼 회장 같은 사람 지금도 방송하잖아요. 그 사람은 키 크고 해피콜 파는 아저씨 있잖아요. 사투리 뻑뻑 쓰면서 왜 숯 담아갔다가 막 버리고 그다가 계란지단 붙이고 하는 그 사람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기 김해 그 후라이팬 공장에서 두드리고 마이크 차고 시장에서 흔들어 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송에서 키워가지고 해피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작년에 사모펀드에 이태리 사모펀드에 1,800원에 1,800억 받고 팔았잖아요. 그 1,800억 손해졌잖아요. 대박 신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홈쇼핑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봅니다. 이마트는 아주 지랄나게 깎잖아요. 조금만 팔면은 포장 바꾸라 그러고 마진 더 달라 그러고 이마트 돈 못 벌어요. 크면 클수록 코 물리는 데가 이마트 롯데더라고요. 롯데마트 이런 데더라고요. 근데 방송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갑이 되니까. 제품이 치고 나와버리면 제품 임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방송을 조절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사정해서 방송을 잡다가 내가 이기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 3월 달에 올리브편을 런칭했습니다. 근데 런칭 어디에 했냐면 GS에서 했어요. GS 담당 과장이 저랑 친해서 제일 처음에 보여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가 보기 괜찮대. 그러면 주방팀 전체 모일 테니까 요리사 데리고 와서 시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시연하니까 만장일치로 오케이 방송하자. 그래서 GS에서 런칭했어요. 그래서 GS에서 몇 번 이제 방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GS에 밀어줬으니까. 근데 이제 좀 되면 얘들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장님 우리 독점합시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보면 GS 독점 뭐 이런 거 써붙이잖아요. 방송에 쓰는 멘트는요 거짓말 하나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방송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문구 하나 멘트 하나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오늘 마지막 금은 다음에 이 가격 절대 팔면 안 돼요. 실제 마지막입니다. 그거 거짓말 안 해요. 예. 아, 정말 바꿔요. 그럼 다른 말로 바꾸든지 상품을 좀 변형해서 가지. 그 심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재가 우리나라 홈쇼핑이요. 판매가 큰 대신에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포머셜 같은 사기꾼이 사기를 좀 많이 쳐요. 말도 안 되는 사기. 예를 들자면 아까 김 사장님 말했듯이 대만 애들이 망한 이유가 저도 대만 제품도 갖고 와봤거든요. 그 우리 세탁세제 팔 때 이렇게 바로 얘기하거든요. 막 방송하다가요 앞에 있던 카메라를 나오라 그래요. 카메라맨. 그럼 카메라맨이 나오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막 물감 막 칠해요. 그래놓고 이 세제 축 뿌리면 싹 닦아져요.
그거 사기거든요. 이 옷에다가 미리 식용유 발라놓고요. 거기다 자꾸 그런 사기를 쳐요, 공영방송에서. 근데 소비자가 받아보면 대본 나오잖아요. 저기서는 넣었다만 빼면 쭉 때가 빠져요. 그죠? 이래 수저에다가 뭐 스푼 한 스푼 넣고 휘저은 다음에 막 양말 꼬질꼬질한 거를 넣었다가 쑥 빼면 올라오면서부터 가얗게 올라와요. 마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갖고 해보면 이래도 안 빠져요. 그 제품을 2번 사시겠어요? 2번 안 사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도 망하고 제조업자도 망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 한 번 해서 한 10억 번다 하면 한 방 사기 딱 치겠지만 그거 한 번 해서 10억 못 벌거든요. 그럼 결론은 여기하고 실제로 가정에서 했을 때 거의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재구매가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할 때 재구매율 나오잖아요. 여기다 화장품은 그렇게 많이 사잖아요. 써보니까 실제로 가격 대비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주고. 그러니까 재구매를.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고요. 뭔 얘기가 다 얘기갔죠? 여하튼 그런 단계를 통해서 입점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방송 시장은 좋다. 매력있다. 저는 되게 좋아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해보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지만 제품 하나 갖고 6개월 동안 100억 팔 수 있고 마진도 한 20% 땡큐 아닙니까? 딱딱 떨어지고 뭐 GS 홈쇼핑에 돈 띠먹을 일 없거든요. 결제도 좋아요. 팔고 한 달 내에 다 들어와요. 딱딱 날짜 되면 돈 들어와요. 제가 달라고 가서 뭐 돈 좀 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방송은. 그리고 방송만 잘 나가면 서로 틀어달라고 난리예요. 그 아까 제가 GS에서 처음에 한 3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른 홈쇼핑에 MD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얘들은 다 보고 있어요. 같은 줌은 어디서 뭐 하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방송 중 계속 문자 와요. 지금 몇 개 나갔어요. 몇 프로에 몇 프로에. 방송 끝나면 내가 쭉 돌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틀어달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데 가잖아요. 양해를 구해요. 근데 애들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애들도 알아. 잘 되면 딴 데 간다는 거. 이게 참 방송하고 MD는 불가분해요. 잘 되면 이래 되고 안 되면 또 내가 찾아가야 되고 안 맞아요. 내가 필요할 땐 걔들이 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땐 또 걔가 내가 필요 없어.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곤란하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갑이 되면 제가 이제 방송을 끌고 다니죠. 편성을 내가 해요. 이 시간에 너도 그래서 이제 제가 GS랑 싸웠어요. 왜 싸웠는가 하면 GS는 저들은 나를 런칭 시켜줬다. 쉽게 말해서 머리 올려줬는데 누가 키워줬는데 내가 키워갖고 지금 떠갖고 딴 데 돌아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한테 편성 우선권을 주라. 근데 앤디들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4번 방송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하고 내일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방송하는 MD는 심할 써야 돼요. 왜냐면 하루 단위로 하면 오늘 웬만큼 샀잖아요. 그 2, 3일은 틈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미 2달 정도를 GS 롯데 다 받아놨어요. 편성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생산을 해. 그럼 GS는 지네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이 시간 넣어줘요 그런다고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편성이 이래야 되는데 네 거를 넣어주면 얘 치마 쓰잖아. 너도 같은 동종업계에서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몇 번 싸우니까 이제 애들이 내 걸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망했으면 좋겠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비슷한 거 찾아오라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제품 갖고 방송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생산이 막 한 번에 망창 못 하잖아요. 그러면 카피가 금방 나와요. 하다못해 아로니에가 어디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유사한 거 막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MD들이 연락을 해요. 그쪽 관계자들한테. 야, 저거 될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 오세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막 찾아오고 하네. 검증됐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가 크고 브랜드가 있으면 독점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피콜 같은 데는 방송을 지 맘대로 다녀요. 다 하잖아요. 지금 사실 후라이팬 시장이 다 죽었거든요. 어제 후라이팬 안 하잖아요. 막 39,000원 6개 주는 거 안 해요. 왜? 소비자가 안 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후라이팬 제조 공장이 다 망했어요. 사실 굉장히 규모 크게 김포 같은 데 지났다가 팔리질 않으니까. 다 망했어요. 사실 다 막, 저기 지금 뭐 하이 들어가 있고, 막 관리 들어가 있고 이래 다 망했어요. 안 돼요. 이제 근데 해피콜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믹서기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팔잖아요. 그 홈쇼핑에서 해피콜은 갑이거든요. 기본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해피콜에서 뺀다고 하면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갑이에요. 완전 갑.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마 6차 산업에서는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틈새 시장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작은 방송부터 진입해서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시장은 좋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납품해도 백화점 마진 35% 40% 줘야 되고요. 이마트는 50% 달라 그럽니다. 근데 35% 40% 농산물은 한 35%까지 해주거든요. 35% 주고 1시간 이만큼 팔아주고 결제 이렇게 좋은데 어디 있어요. 이마트보다 결제 좋잖아요. 3개월 안 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은 좋은 시장입니다. 방송에 맞는 제품만 만드실 수 있으면 방송은 굉장히 매력 있고요. 우리나라 방송 진입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돈 벌 생각만 안 하시면 이 시장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다못해 안동마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잖아요. 물론 MD가 찾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가서 농업단지에다가 이 제품 생산해 주세요 해요. 우리가 팔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됐지만 사실은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품이 값이 아니고요. 마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값이에요. 제품은 많아요. 뭐 세계 특허 받아갖고 지망 갖고 있는 몇 개 빼고는 제품은 많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시장에 갖다 던지느냐? 저는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가끔 생산자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럼 딴 데가 팔으시라고. 뭘 우리한테 오시냐? 그냥 많이 파세요.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내죠. 근데 이제 이게 합이 좀 맞으면 같이 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매입을 해요. 저희는 저희 공장이나 이런데 그 여신 재고 안 주고 100% 다 돈 주고 제가 사요. 그러니까 공장은 이미 저한테 팔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많이 파는 배를 많이 아파해요. 내가 돈 되게 많이 버는 거거든요. 지는 무지하게 생산해갖고 직원들 많이 두고 했는데 나는 노는 거거든요. 뭐 근데 그거야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그런 공장에서 성공 케이스를 보고 욕심 나가지고 방송까지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인서트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들이 제품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이 막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감독들이 이제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지가 아닌 걸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품 해보겠다고 던데요. 그 10중 19 망합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나름 다 바닥에 짓게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덤비고, 그 다음에 우리 물류가 있잖아요. 택배 붙이는. 택배 하루 2만 개씩 나가니까 얼마나 커요. 여담이지만 저희 택배 1,700원, 1,800원 씁니다. 우체국 가면 4,000원은 4,500원 주잖아요. 저희는 물량 게임을 하니까 1,700원, 1,800원짜리 택배를 씁니다. CJ 같은데, 대한통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방송 욕심을 내요. 물건이 멈춰 나가거든요. 막 멈춰 들어갔다 막 계속 빠지니까, 방송을 해야 돈을 버는구나. 그래갖고 애들이 무리하게 돈을 땡겨갖고 제품을 또 해요. 그러다 거의 또 다 망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개발적인 설명 앞에 드렸고, 돌아가는 시장 알려드렸고,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시장의 규모도 좀 아셨을 거고요. 유통구조도 아셨을 거예요. 그죠? 필요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근데 제가 이제 탁 풀어서 준비되게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갖고 뭐 그냥 홈쇼핑 뭐 이런 쪽으로 배우는 건 별로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 뭐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해볼 생각이 있거나 그래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류식품으로 홈쇼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장류요. 장류는 제가 안 하고 제 방송하고 있는 벤더들이 한 게 있어요. 그 최근에 했어요. 그 공영에서 뭐 죽장면인가? 예, 그런 거 있어요. 간장 된장. 그거 몇 년 된 거. 예, 그거 방송 효율 잘 나왔어요. 방송 효율 잘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IM 쇼핑은 좋아요. 공룡은 한 25% 마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장류를 가지고 예. 그게 물건을 한번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 그 공정 방송으로 두드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방송하셔야 됩니다. 방송하셔야 되고요. 죽장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3번 방송해요. 얘들 뭐 프리미엄 전통 된장 뭐 이래가지고 방송하거든요. 얘들이 지금 69,000원 이렇게 받아요. 된장 간장 조금씩 주고. 이거 근데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송하시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뭐 된장입니다 이럴까 하면 되잖아요. 같은 된장이라도 스토리를 붙이셔야 돼요. 막말로 뭐 좀 더 넣었거나 뭐 아니면 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들어갔다거나. 그러니까 요즘 명인들 많이 쓰잖아요. 제 후배가 지금 그 된장이랑 묵해요, 묵. 롯데에서 그 묵명인 뭐 이래가지고 그 왜 가루 금방 부어갖고 물 부어갖고 냄비에다 막 한 다음에 이렇게 나긋나게 부어갖고 꼬치 비벼갖고 바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요. 그거 하는데 그거 많이 팔았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그런 건 별로 의미 없고요. 뭐 도지사가 인정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종에 강점이 있는 송도순 아줌마를 붙인다든가, 빅마마 이혜정을 붙인다든가, 요즘 CJ에서 뜨고 있는 그 탤런트 김나온이라든가 이들 붙이면 걔들 브랜드가 돼요. 그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빅마마가 현대에서 오래 있다가 현대에서 잘렸거든요. 빅마마가 그 1시간에 5천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5천짜리. 빅마마가 현대 몇 년 있었잖아요. 송도순 잘리고 난 뒤에. 그때 전속을 뭔가 하면 일주일에 2시간 하고 한 달에 5천씩 해서 6억 벌었어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마신 상담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저 농산 홈쇼핑에 들어가서 금요일 저녁에 2시간씩 하잖아요. 요새 뭐 저런 거 팔아요. 뭐 갈비탕, 그 다음에 그 황태 뭐 이런 거 팔아요. 떡갈비 이런 거 파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 붙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로 주고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 뭐 제일 좋은 건 왕영은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왕영은하고 친하셔가지고 왕영은한테 제품 줘서 3개월 먹어보라 그러고 왕영은이 지가 반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제품이 나왔을 때 포스터 왕정은 씨도 그 제품 직접 보나요? 그거 자기가 그 팔아보겠다라고. 예. 보통 왕영은이가 1등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지금 홈쇼핑 호스트 중에서는요, 왕영은이가 킹입니다, 킹. 왕영은이를 처음에 CJ 홈쇼핑 정사장이 스카우트해서 7년을 왕영은이라는 브랜드를 키워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GS가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이라는 건 매출도 좀 많지만 제가 말하는 1등이라는 건 매너가 있는 거예요.